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혈파고 일타 강사 이고 싶은 문택석입니다. 또 뵙네요. 오늘 여러분 부동산 관련 공부하면서 부동산학 개론이 가장 기초가 되죠. 근데 범위는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물론 뭐 암기하면 공법 따라갈 만한 게 없는데 여튼 부동산학 개론도 이해해야 할 과목이면서도 결국은 암기한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암기된 상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급한 마음에 급하게 좀 설명드릴 게 있다 싶어서 오늘 찾아뵙고 있네요.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 경제론에서 부동산학계로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이 나오고 그리고 가다 보면 탄력성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탄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아는 듯 하면서도 뭔가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 그 탄력성은요 무언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민감하게. 그러니까 툭 치면 아이고 이렇게 뭔가 반응을 보일 때 그 탄력성이 좋다고 합니다. 민감성이라고도 해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탄력성 하는데 주로 어떤 탄력성 말합니까? 약간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요거 좀 다시. 자, 수요의 탄력성 얘기하고 네, 잘 보이죠? 공급의 탄력성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 수요만 가지고 이제 얘기해 볼게요. 수요의 탄력성.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수요가 갖는 탄력성이죠. 수요가. 그러면 그 자극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극. 자, 쿡 찔러주는 게 있어야죠. 자극. 요거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가격입니다. 가격. 뭔가 상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상품을 사는 수요량, 필요로 하는 양, 그것이 이 가격이라는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요동칠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극이 가격일 때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탄력성인데 그때 자극이 뭘로 주어졌을 때냐? 가격이 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갖는 탄력성이다 해서 수요의 탄력성인데 가격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격이 변동을 했을 때 가격이 오르거나 내렸을 때 그에 따른 반응으로 수요가 얼마나 요동치느냐, 움직이느냐. 요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보통 그래프로 많이 이제 그리게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평면에서 좀 반듯하게 좀 그려볼게요. 자, 요게 이제 종축, 그 다음에 횡축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통 우리는 X축, Y축 그러는데 경제론에서는 이 부분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수량, Q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이쪽 종축이 프라이스, 가격이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제 수요라고 했었죠.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색을 좀 바꿔서요. 자, 수요의 이게 이제 공급, 그 다음에 이게 수요 곡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여러분 이거 하나 그냥 내친 김에 요게 왜 공급 곡선이고 이게 왜 수요 곡선이냐라는 게 늘 즉각적으로 느낌이 안 옵니다. 한 가지 근데 팁을 드리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D가 되죠. D. 자, 이렇게 하면 D가 되죠. D. demand, 수요입니다. 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supply, 공급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공급, 이렇게 D를 쓰면 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수요 곡선, 공급 곡선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느낌적으로 딱 보는 순간 S자 떠오르고 딱 보는 순간 D가 떠오르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느낌적으로 캐치가 되죠. 그래서 요 그림 중에 이제 수요니까 요 부분은 지우고요. 죄송합니다. 자, 잠깐만요. 저 수요 곡선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자,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수요량은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겠죠? 자, 다시 한번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가격이 오르면 이쪽으로 다가가죠.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죠. 자, 가격이 내리면 많이 사겠죠. 이렇게 방향,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가격이 오르면 적게 사죠. 가격이 내리면 많이 삽니다. 그런데 가격이 똑같이 100원이 올랐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탄력성이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격이 아무리 거꾸로 얘기하면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수요가 늘질 않아요. 그 무뎌, 반응이 없어. 비탄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 보세요. 탄력적이라고 하는 순간 자극이 뭐가 됐든 수요는 금세 변한다. 빠르게 변한다. 요동친다. 이게 탄력적인 겁니다.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고집이 세서 전혀 꿈틀도 하지 않는다. 이 비탄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이 변하지 좌로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고 정해진 양, 딱 고정된 양, 그러면서 가격이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냥 좌우로는 전혀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버리면 이렇다는 것은 이 가격은 변하고 있는데 양이 안 변한다는 거죠. 고정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비탄력적인 겁니다. 근데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양이 막 요동을 쳐요. 그러니까 사실 심지어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자극이 없어도 양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이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완전 탄력적. 이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대부분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추세죠. 가격이 좀 오르면 떨어지고, 가격이 좀 내려가면 좀 늘어나고. 근데 가격이 전혀 변하지 않아도 양만 요동을 친다. 오, 엄청 탄력적인 거예요.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양은 고정되어 있다. 비탄력적인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죠? 거기다가 더 느낌을 더 보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허리를 말이죠. 사람이 그 땅에 가깝게 구부릴 수 있을 때 탄력성이 좋다고 해요. 탄력이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도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매우 탄력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꼿꼿이 바로 서서 허리를 전혀 굽힐 줄 모르는 이 모양은 비탄력적이고 고집센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유연성의 느낌과도 흡사하겠네요. 그래서 빳빳이 서 있어. 비탄력. 쉽게 구부려. 누울 수도 있어. 엎드릴 수도 있어. 탄력. 그러니까 이쪽에 가까운 이렇게 누워있는, 많이 누워있는 것들은 탄력이 좋은 거고,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것들은 탄력이 전혀 없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느낌적으로 누웠네? 탄력 좋네? 빳빳이 서 있네? 거의 고개를 숙이지 않네? 그럼 비탄력.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느낌이 좀 오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그래프를 가지고 느낌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방법입니다. 자,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급, 그중 대표적인 게 가격이죠. 그에 따라서 수량, 그러니까 사는 수량이나 공급하는 수량, 수요량이나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하는 양의 정도, 그걸 또 기울기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곡선 가지고 즉각적, 감각적으로 하려면 빳빳이 서는 쪽이냐, 굽히는 쪽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은 다른 공부로 넘어가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다가오면 이 시험 볼 때 말이죠. 그래프, 곡선 그려가면서 답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러는 순간 이번 시험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럴 시간에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 느낌, 언어에서 바로 곡선을 거치지 않고 그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런 느낌. 가격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도 지 마음대로 요동친다. 이게 이제 완전 100% 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이 언어에서 바로 그 상황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심지어 이런 그 탄력성 문제, 이 수요 공급 관련 문제마저도 그 드라이한 문자 수준에서의 그 암기법 적당히 활용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겠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이제 좀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습이 좀 학습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학습다워야 여러분이 그 정신적, 심지어 신체적 건강까지도 지켜질 수 있는 거죠. 이 점 명심하시고요. 이런 종류의, 이런 방식의 팁을 앞으로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